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2일 오후 3시 11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해가지고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 중에서 아주 특이하고 정말 희한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왜 선관위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쳤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신구조가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말려가지고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해가지고 서버를 바깥으로 반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그 설명만 하는데 이걸 듣고 이해할 사람이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나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총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해서 헌법기관을 점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려면 기술자가 가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든지 하면은 선관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왜 계엄령을 펴입니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선관위를 점거할 부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 12월 3일 미리 오전에 알려줘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을 들였다 이겁니다. 여기에 공을 들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보다 먼저 여기에 계엄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애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단적 유튜브가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선관위에서
자료를 갖고 나오면 거기서 무슨 엄청난 부정이 발견될 것이다. 이런 착각하에 계엄령 선포를 하고 거기에 병력을 내보낸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에게 계엄군을 보내라고 했답니다.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폈다는 겁니다. 이걸 뭐에 비유해도 됩니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폈다? 또 부부싸움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지금까지 잘 돌아갔습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개표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전산 시스템이 잘못해가지고 낙선되어야 할 사람이 당선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과 부정 투개표가 있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표 과정은 전산 시스템이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개표 과정은 철저하게 수개표입니다. 거기에 개표 개수기라는 게 있어요. 그 돈 쓰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개표 과정을 좀 도와줄 뿐이지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 기계가 계산한 투표 용지를 사람이 다 확인하고 다시 묻고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그걸 또 정당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각 개표소별로 마지막으로 총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로 보내가지고 집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표소마다 다 수개표로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거기 있는 판사가 바로 확인을 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을 집계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뚫렸다 하더라도 그게 개표에 무슨 부정이 있었다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아마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가담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용의자를 지목을 해가지고 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 해가지고 왜 특정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말을 못하죠. 아니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만 하고 불이 났다고 온 사방 쫄아다니면서 불 끕시다 하는데 정작 불을 누가 냈는지 4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지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믿고 이번에 계엄군을 보냈는데 결과가 허탕이 나오고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어낸 말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의원의 논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신공격을 해오던 것을 다 맞아내면서도 정치가 이성과 문명의 영역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선 기간 내내 부정선거론자인 윤석열 후보를 타박해 가면서 결국 부정선거론자들을 발 못 붙이게 했지만은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는 거 보니까 착잡합니다. 보수 정치권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립시다 하면서 기사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 2021년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 있을 때 10월 18일자 뉴시스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대선기간 당에 발도 못 붙일 것 해가지고 기사를 쭉 연결해 놓았네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용감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줄기차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시 대표를 2022년 7월에 대표 자리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중도표가 대거 탈락을 해가지고 그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 총선에서 대패하고 결국 비상계엄령 선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넘어가서 이준석 대표를 미워하고 내치는 과정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상계엄령 펼 때까지도 그 망상을 갖고 있다가 결국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의 저 추한 모습은, 저 기괴한 모습은 이준석 대표를 미워한 그 대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미워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편에 서가지고 이준석 대표 복덩어리인,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인 이준석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음모론에 한번 빠진 사람은 헤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거는 사교 컬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 컬트가 있습니다. 아마 신도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과 이준석 대표가 거의 혼자,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혼자 맞서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싸우면서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준석 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건데, 정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차한 설명은 이게 외신을 통해서 외국에 나갈 때 어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한국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선관위 점검을 위해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계엄군을 보냈다. 이 문장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음모론에 사람의 영혼이 빠져버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바로 이 경우이고, 이것은 정신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가는 게 우선적이겠습니다. 시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